인테리어 할 때 사장님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면 완전 호구되고요. 인테리어 끝난 다음에 정말 개고생합니다. 자, 인테리어가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원TV 황 대표입니다. 카페 인테리어를 시공할 때 호구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한 저의 경험담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커피 전문점을 창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인테리어잖아요. 인테리어 업자를 선정하고 시공상에 우리가 알아야 될 여러 가지 꿀팁이 있습니다. 제가 공사를 2번 정도 해보고 부분 공사는 한 4번 정도 했거든요. 12년, 13년 동안. 그래서 저만의 노하우가 몇 가지 있는데 이거를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번의 인테리어 시공과 4번의 부분 공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인테리어 첫 번째는 올 업체를 썼고 두 번째는 반 셀프를 했어요. 중요한 건 올 업체를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반 셀프나든지 셀프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사 대금은 좀 저렴하게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포인트를 대부분 너무 과하게 줘요. 자재를 아무래도 올 업체에 맡겼을 때보다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니까 여기저기에다가 포인트를 막 주다 보니 전체적으로 완성을 했을 때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올 업체를 맡기게 되면 이거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있지만 약간 그 의자, 소파라든지 테이블, 뭐 기타 등등 다 들어오게 되면 또 괜찮습니다. 원래 과한 인테리어가 좀 금방 질리고요. 단순하고 심플한 그런 인테리어가 좀 5년, 6년 가도 안 질리더라고요. 업체를 저희가 선정할 때는요. 일단 그 업체가 나 이렇게 공사를 했다라는 거를 네이버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데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럼 일일이 한번 검색을 해서 내가 추구하는 스타일과 그 인테리어 업체가 이제까지 시공했던 그 컨셉이 좀 비슷한 업체를 선정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카페 같은 경우는 약간 느낌적으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막상 공사할 때 진행되는 그 책임자 저하고 소통이 안 될 경우 굉장히 답답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약간 이 사람이 내가 추구하는 스타일로 인테리어를 했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공사할 때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우리가 사전에 미팅을 해서 단가를 정하겠죠. 평당 얼마씩 한다, 어떤 부분에 인테리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게 다 달라요, 업체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팅을 조율을 하고, 되게 중요한 꿀팁 중에 하나는 그분이 시공했던 곳을 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 되겠다 해서 한 3군데 정도는 진짜 시공했던 그 커피숍이라든지 식당 뭐 그런 부분의 업주분, 사장님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바카스 같은 거 사갖고 가서 공사할 때 문제가 있었는지, 기간은 잘 채워졌는지, 어떤 게 있다라는 걸 솔직하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얘기해 줍니다. 왜냐면 혹시나 그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앙금이 남아 있으면요, 없던 얘기까지 다 해줍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노하우를 좀 메모를 해가지고 이 팀장님은 이런 게 문제구나 라는 거 했을 때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분 계약 공사 기간을 25일로 정해놓고 그 계약 불이행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더니 요거를 안 지키고 굉장히 힘들게 공사를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핑계 다 대면서 공사를 계속 늦추게 된다라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다라고 하면 결국 공사하다가 진이 다 빠집니다. 돈 주는 문제 있잖아요. 계약금이랑 잔금 치를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뭐 얘기하더라고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눠서 달라고 나눠줬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100% 시공자한테 다 맡겨놓고 뭐 한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중간중간만 이렇게 가보시는 사장님들 계십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공사 기간 내내 현장에 나왔어요. 제가 2번 공사 해보고 보조공사 4번 해봤다고 했잖아요. 문제는 이게 그분들은 인테리어를 끝낸 다음에 끝이에요. AS 실상 제대로 잘 안 됩니다. 근데 그 가게를 저희가 써야 되기 때문에 배관 위치라든지 전기 배선 이런 것들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AS 기사 다른 분들 불렀을 때 이 벽면 뒤에는 뭐가 있고 천장 저 뒤에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도면으로 자기가 다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공사 기간 내내 내가 일을 도와주지는 않더라도 하루 종일 가게에 가면서 이거 저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걸 같이 보고 있어야 됩니다. 저 두 번째 인테리어 공사했을 때는 한 3주 좀 넘게 걸렸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매장에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점심도 인테리어 시공팀장이랑 같이 먹고 계속 부분적으로 같이 대화도 나누고, 난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싶다라는 거 계속 조율을 하면서 하니까 훨씬 더 그분도 좋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공사를 하다 보면은 조율이 필요하고 해야 되는데 업주랑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자고 있다든지 뭐 어디 놀러 갔다든지 막 이래 버리니까 본인들도 물어볼 데가 없어서 본인 마음대로 그냥 해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저한테 귀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인테리어를 선정할 때는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고요. 할 게 많아요. 우리가 올 업체를 맡겨서 뭐 평당 150, 180씩 줬다 하더라도 우리가 노는 게 아니라 현장에 계속 나가 있어야 됩니다. 나가 있고 사이즈도 재야되고, 현재 우리가 이 위치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뭐 색깔을 잘못 칠해놨다든지 마감이 좀 이상하다,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줘야 이게 나중에 인테리어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애먹지를 않습니다. 특히 하수도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애를 많이 먹는데 그것도 사장님들이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서 없이 인테리어 시공할 때 여러 가지 호구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한 꿀팁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 대표였습니다.